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진술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. 요즘 제가 수사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의뢰인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도, 각자의 이해력이나 성품 때문에, 말은 잘 하시는데, 그게 수사관이 작성하는 조서에 적히지가 않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서를 읽어보면서는 먼저 앞에 말을 했고, 뒤에서 읽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안 적혀 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해요.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고소를 하신다든지 해서 수사관 앞에서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내가 말한 것들이 그 취지가 잘 경찰이 작성하는 조서에 담기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.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먼저 처음에 가면 바로 수사관 중에는 고소장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미리 잘 만들어 놓은 수사관들이 계세요. 굉장히 정성스러운 수사관들이죠.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무리가 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찰관들, 수사관들은 굉장히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. 서울권의 경우에는 한 수사관 1인당 50건, 특히 몰리는 지역에는 1인당 70건 정도의 사건을 가져가시는 수사관도 계시고, 지방의 경우에도 사실은 적정 개수는 한 10건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고, 직접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, 이게 30건 이렇게 가버리면 수사관들이 좀 많이 힘들죠. 여러분도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, 내가 해결해야 될 건이 계속 30건씩 아니면 70건씩 밀려 있으면 그게 수사관한테는 곤욕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출석한 때부터 수사관이 어떻게 이 방향을 잡을까를 생각을 해요. 그때는 주로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, 그때는 빠르게 말씀하셔도 돼요. 수사관이 이거 특히 고소인에게는 어떤 사건이냐, 뭐냐, 이렇게 물으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,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그렇게 쭉 물어서 자기 나름대로, 어차피 우리가, 고소인이 대답할 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다 만들어서 맞죠 하면서 간단하게 끝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때는 이제 빠르게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수사관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, 이제 수사관이 어떤 초안이 잡혀서,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잡혀서, 이제 타이핑을 시작을 하게 되죠. 먼저 그 전에 이제 고소인이 피해자면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 안내, 그 다음에 피고소인이면 피의자에 대한 권리 안내 이런 건 물론 다 해주고,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요 변호인을 쓰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네 아니요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보면 타이핑이 느린 수사관도 있고 빠른 수사관도 있잖아요.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할 때 수사관이 받아 적을 수 있는 속도로 이야기를 해야 잘 적혀요. 너무 빠르게 막 이야기를 해버리고 하면 말은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 조서를 보면 틀림없이 실망하실 거예요. 이미 수사관이 속도를 놓치기 시작하면 요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 소리 다 들어봐야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범죄가 되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진술을 다 하고 허탈하죠. 특히 대질신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수사관이 타이핑 속도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, 왜 통역하는 사람들이 말을 끊잖아요. 여기까지 하고 통역하고 여기까지 하고 통역하고 왜 그러겠습니까?
너무 많이 말을 해버리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거를 한꺼번에 통역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에서 쉼표를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하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의 진술이 그래도 비교적 잘 적힐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수사관하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수사관이 알아들을 수 있는, 그러니까 누구나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가급적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해요. 너무 전문 분야 같은 거를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 반대로 내가 그걸 받아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그건 뭐 의견서로 내시고 이렇게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관하고 얘기할 때 이 분야는 뭐 용어를 약간 설명을 하고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하고 자기하고 프로토콜을 맞춘다고 하죠. 맞춘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관의 속도에 맞춰서 그 천천히 얘기를 하세요.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진술서에 담겨 있게 되는 방법이죠. 오늘도 이제 갔는데 성미가 좀 급하신 분이어가지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조서가 나온 걸 보니까 조서가 9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수사관은 이미 다 그 이야기들은 별로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만 받아 적은 거죠.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사람대로 피곤하지, 수사관도 그거 듣는다고 듣는 대로 피곤하지 하니까 반드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약간은 요약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그게 잘 받아 적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진술의 전략입니다. 오늘은 요새 하도 제가 그 경찰 그 수사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.